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흐름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장중 37만 원까지 반등하며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34만 9천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 하루 만에 추가로 2만 원 넘게 상승한 흐름입니다. 이는 6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 기록이며 시가총액은 우선주를 포함해 2,100조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8,720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4.3 처음으로 8,800선을 돌파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선물이 단기간 급등할 경우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과거 단기 급등 직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변동성이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은 그 그림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에는 매수세가 집중되며 오히려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자리입니다. 매수 사이드카 다음 날의 통상적인 조정 패턴을 단숨에 흡수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체력이 한층 더 강해진 신호로 평가됩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는 진짜 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어젯밤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 2026 기조연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씨 오는 한 가지 결정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HBM사 공급 시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시장에 즉각 전달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37만 원을 돌파한 핵심 배경입니다. 베라 루빈 플랫폼의 구조를 짚어보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더 분명해집니다. 베라 루빈은 세 가지 핵심 부품의 결합으로 구현됩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차세대 메모리 HBM사,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가운데 HBM사 공급권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글로벌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베라 루빈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발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준비해온 HBM사 양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결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사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베라 루빈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우선 진입한 상황이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출하 일정을 약 일주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베라 루빈 본격 양산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동시에 매출로 연결되는 자리에 들어선 셈입니다. 어제 GTC 타이페이에서 나온 또 다른 메시지는 한 단계 더 앞을 가리킵니다. 베라 루빈의 차기 플랫폼인 루빈 울트라가 2027년 출시 예정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루빈 울트라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바로 HBM4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5월 29일 HBM4이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HBM4 양산 출하 이후 단 3개월 만에 후속 샘플 공급입니다. 이는 베라 루빈 다음 세대 플랫폼에서도 삼성전자가 선제 진입에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HBM4의 핵심 스펙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핀당 동작 속도는 최대 초당 16GB로 전작 HBM4 대비 20% 향상됐습니다. 용량은 48GB로 30% 증가했고 단일 스택 기준 대역폭은 초당 3.6TB를 지원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과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4와 동일한 1CD램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를 적용함으로써 초미세 공정의 안정성과 양산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메모리 회사와 차별화되는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라루빈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이 표현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빈 GPU용 HBM사, 베라 CPU용 SoC AMME, 서버용 SSD PM1763. 이 세 가지 핵심 부품을 한 회사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베라루빈 시대의 결정적인 차별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 전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 매출 증가의 가속도가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HBM 가격이 다음해 추가로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와 단가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림은 메모리 산업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폭증하는 HBM 수요에 대응할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평택 사업장 2단지 5라인이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HBM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점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업계 최대 수준의 D램 생산 능력과 선제적인 클린룸 인프라를 바탕으로 HBM 수요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에도 단기간 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라루빈 양산 발표가 단발성 호재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 매출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베라루빈 양산 발표가 시장에 던지는 의미는 단순한 단발고제 이상입니다. 베라루빈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금이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시점이 바로 베라루빈의 양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핵심 부품이 삼성전자의 HBM사라는 점에서 매출의 폭증 흐름이 이미 시야에 들어와 있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의 회복 동력은 메모리 한 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최첨단 이 나노 공정 수율은 60%대까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파운드리 흑자 전환 목표 시기가 올해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년간 적자를 이어왔던 사업이 흑자 전환 구간으로 들어선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실적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파운드리 수주 흐름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5와 AI6을 위탁 생산하는 약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를 전략 인프라 파트너로 끌어들이며 자체 AI 칩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엔트로픽,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셋이 동시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그림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체 설계 AP 엑시노스 2600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이 나노 공정에서 양산되며 세계 최초로 AMDRDN A4 아키텍처 기반 GPU를 탑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산 성능은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세 사업부가 자체적으로 연결되는 수직 통합 구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주가 하방을 받쳐주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가동하고 있습니다.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진행 중이며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사회 일정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의 하단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변수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권가 목표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KB증권 53만원, 미래에셋증권 55만원, 한국투자증권 57만원, SK증권 61만원,
주요 증권사 4곳이 한 주 안에 동시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추가 상향 움직임이 이어질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수 측면의 그림도 함께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12개월 목표치가 일제히 상향됐습니다. 골드만삭스 9,000, 노무라증권 1만에서 1만 1,000, 하나증권 1만 380까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예상순이익은 약 689조 원, 다음에는 893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향후 2년 사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1만의 향방이 결국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은 여전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해소되고 외국인의 본격적인 복귀가 이뤄질 경우 한국 증시가 글로벌 자금의 우선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는 약 41조 원으로 월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외국인의 일별 순매도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날 외국인 순매도는 일평균 2조 7천억 원에서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748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 흐름이 확인되는 시점이 한국 증시의 다음 단계 진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한국 증시가 마주한 자리는 분명합니다. 베라루빈 본격 양산이라는 글로벌 신호가 발표됐고 그 흐름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우선 진입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5개 사업축이 동시에 가동되는 그림, 코스피 1만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는 흐름, 외국인 수급의 매수 전환 시그널, 이 모든 변수가 한 시점에 동시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마주한 자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베라루빈이 만든 새 출발선 위에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시점입니다.